피고인은 분명한 살해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형법 제290조 1항에 의거하여 살인죄로 기소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심한 폭력을 당하는 상태였습니다. 부당한 법익 침해로부터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고자 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라 범위 타당합니다. 근데 폭력은 그냥 장난이었죠. 장난이라고 했습니까? 학교폭력 가해자들이 장난이라며 하는 행위가 피해자에게 엄청난 고통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만약 그랬다면 나파도 양을 정말 싫어했겠군요. 그거야 제가 만약 이유였다면. 죽이고 싶다고 할 만큼이요. 그렇죠? 증인, 교통범이 김유 양을 쫓겠다라고 증언했는데 어떤 모습을 근거로 그렇게 말한 것입니까? 술에 생겼나 모르겠네. 그리고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선생님께 말씀드려봤지만 뿐이지 더 이상 나아지지도 않았어요. 아, 그래서 툭 하고 참는데 억 하고 죽었어요? 아이씨, 누가 뭔 지랄이야. 시원을 진실을 알려야 합니다. 징계 공고문에 익명 처리된 부분에 피해자의 이름을 적시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이동이 많은 하굣길 교문 앞에서 그 얼굴을 욕보이는 피켓을 들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새빛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조열굴 양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지만 조열굴 양은 오히려 친구들로부터 짝꿍녀 양에게 잘못이 있다라는 반응을 이끌어내어 짝꿍녀 양은 비난의 하산을 받게 됩니다. 도대체 왜 저분이 저에게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또 연기야? 피고인 조용히 주십시오. 법정에서 소란을 피울 경우 감치 등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복도를 지나가면 주위 친구들이 친한 친구에게 징계를 먹인 나쁜 년이라며 수군대고 같은 반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학교에 가기가 무서워질 지경이 되어 며칠간 정신과 치료를 받기까지 했습니다. 따라서 조열굴 양이 평소 행실이 다르다는 증인의 말에는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신뢰도가 떨어진다니요? 아닙니다. 저는 위증의 선서도 했지 않습니까? 제가 비록 조열굴과 친한 사이이긴 하지만 조열굴이 나쁜 학생이 아니라는 점은 정말 사실입니다. 단지 조열굴 양에게 보복하는 의도가 아니었습니까? 검사는 지금 피고인에게 너무 무리한 압박을 가하고 보복하는 있습니다. 의도가 아니었습니까? 학교 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아 저는 외부자라도 이 사실을 알아서 학교에 항의해주기 바라야 한 행동입니다. 절대 보복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자, 형사재판, 고등부 형사재판 5번째 팀 물금고등학교 친구들을 힘찬 박수와 환호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벌써 5번째 팀의 경연 발표인데요. 또 어떻게 준비를 했고 어떠한 그 형사재판을 보여줄지 함께 경청해 주시고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는 양산 물금고등학교 법동아리 테미스입니다. 자, 전체 차렷. 경례. 필승. 안녕하십니까. 물금고등학교 동아리 테미스 지도교사 배상진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는 처음에 학교폭력 문제를 주제로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중심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하다가 뭔가 뻔한 결과보다는 우리들에게 법적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 주제로 완전히 새롭게 프레임을 짜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가해자가 아니라 학교폭력 피해자 측 사람이 기소되는 좀 다소 생소한 그런 사항으로 한번 접근해 보았습니다. 사건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얼굴 양은 전학생으로 짝꿍녀 양과 같은 반이 되었는데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아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어느 날 짝꿍녀 양은 두 얼굴 양이 흡연을 하고 있는 것을 우연히 목격하고 고민 끝에 두 얼굴 양에게 흡연을 하지 말 것을 권유합니다. 이때 두 얼굴 양은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며 짝꿍녀 양에게 폭력을 행사합니다. 이 사건으로 두 얼굴 양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되었고 평소 모범적인 품행을 고려하여 서면 사과라는 가장 낮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짝꿍녀 양의 남자친구인 정인남, 20살 성인입니다. 정인남은 학교의 처분이 너무 약하고 오히려 피해자인 여자친구 짝꿍녀 양이 2차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이에 앙심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재심 절차를 무시하고 정인남은 학교에 찾아가 징계 처분 공고문을 훼손하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두 얼굴 양을 비난하는 전단지를 배포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정인남은 두 얼굴 양에 대한 명예훼손 및 학교 공문서 위조 변조죄로 기소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여기서 주요 쟁점은 학교폭력 피해자 측의 남자친구가 가해자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전단지를 살포한 행위가 형법 307조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 다음 피고인인 새빛고등학교의 선도처분 공고문을
위조 변조한 행위가 형법 225조 공문서 위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관련된 영상 잠시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이 반대해서 반대 그냥 좋잖아. 아이씨, 누가 뭔 지랄이야. 짜증나. 학교는 진실을 밝혀라. 내 여자친구는 아무 잘못이 없다. 그 얼굴을 고발한다. 학교는 진실을 밝혀라. 학교는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자, 그럼 모의 재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재판이 시작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부터 2017년 5월 6일 사건 번호 2017 고압제 9832호 피고인 정의남의 명예훼손 및 공문서 등의 위조 변조죄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 확인을 하겠습니다. 피고인 및 변호인 출석하셨습니까? 네, 피고인 정의남, 변호인 남이더 출석하였습니다. 검사 측 출석하셨습니까? 네, 검사 너구나 출석하였습니다. 피고인 정의남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숙지하고 성실히 사실대로 재판에 임하시겠습니까? 네, 사실대로 임하겠습니다. 피고인 인정 신문이 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이름, 주소, 직업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 이름은 정의남이고 주소는 모의시 재판은 워터카리 2673-11에 거주 중이며 현재 대학생입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따로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거나 계류 중인 형사 사건 또는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피고인은 주소가 변경될 경우 이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검사 측은 공소 사실을 낭독하십시오. 대학생인 피고인 정의남은 2017년 4월 23일 13시경 새빛고등학교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두 얼굴 양이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자신의 여자친구를 폭행해 징계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할 목적으로 징계 공고문에 익명 처리된 부분에 피해자의 이름을 적시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이동이 많은 하굣길 교문 앞에서 두 얼굴을 욕보이는 피켓을 들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에 피고인 정의남을 명예훼손죄, 공고문의 위조 변조죄로 기소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형사소송법 제289조 규칙 제127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겠습니다. 피고인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대로 진술하시겠습니까? 네. 피고인은 위 공소장을 공판 전에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피고인은 검사의 기소 내용 중 고의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아니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변호인은 이에 대해 진술하시겠습니까? 네, 피고인 정의남의 여자친구 짝꿍녀 양은 자신이 믿었던 친구 두 얼굴 양의 폭행으로 심한 충격을 받았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남자친구인 피고인은 새빛고등학교에 이에 대해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새빛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두 얼굴 양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지만 두 얼굴 양은 오히려 친구들로부터 짝꿍녀 양에게 잘못이 있다라는 반응을 이끌어내어 짝꿍녀 양은 비난의 하산을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짝꿍녀 양은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될 지경에 이르렀지만 학교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여자친구를 위해 그리고 두 얼굴 양으로부터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사실을 공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검사가 주장하는 기소 의견에 대해 부인하는 바입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명예훼손, 비밀 누설 금지 위반,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입니다. 그럼 증거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검사 측 증거 목록을 신청해 주십시오. 네, 저희 검사 측에서는 피고인이 무단으로 변조한 선도처분 공고문과 스마트폰 현장 사진 그리고 두 얼굴에 대한 악의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일반인들에게 유포한 전단지를 증거물로 제출합니다. 변호인 측에서도 제출할 증거물이 있습니까? 네, 짝꿍녀 양의 정신과 치료 기록과 두 얼굴 양의 징계 처분 이후 짝꿍녀 양에게 잘못을 덮어씌우는 듯한 정황이 담긴 메시지 캡처본을 증거물로 제출합니다. 검사 측, 변호인 측 증거물을 모두 채택하겠습니다. 검사 측 증인 신청하시겠습니까? 네, 피해자인 두 얼굴 양
정전물을 받은 청년 여양 샛빛고등학교 학교폭력위원장인 노폭력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변호인 증인 신청하시겠습니까? 네,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짝꿍여양, 짝꿍여양의 어머니인 짝꿍맘 씨와 두 얼굴 양의 친구인 또 친구군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검사와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을 모두 채택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사건 번호 2017 고압 제9832호 피고인 정의남의 명예훼손 및 공무서 등의 위조 변조죄에 관한 제1차 공판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공판은 2017년 6월 8일 14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건 번호 2017 고압 제9832호 피고인 정의남에 대한 2차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피고인 인정신문이 있겠습니다. 피고인 정의남 씨 본인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증인들은 모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지금부터 증인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증인들을 호명하겠습니다. 검사 측 증인 두 얼굴 양, 창균여 양, 노폭력 씨, 그리고 변호인 측 증인 짝꿍여 양, 짝꿍맘 씨, 또 친구군 모두 출석하셨습니까? 네. 대표로 짝꿍여 양이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짝꿍여. 증인 두 얼굴 양은 증인석에 앉아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두 얼굴의 주소와 성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름은 두 얼굴, 주소는 모이시 재판의 버터카리 234-11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검사 측 신문하십시오. 네. 증인은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사실 저분에 대해 개인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야 저분이 짝꿍녀의 남자친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저분이 저에게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했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또 연기야? 피고인 조용해 주십시오. 법정에서 소란을 피울 경우 감치 등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검사 측 계속하세요. 이처럼 피고인은 증인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자친구의 말만 듣고 공문서를 변조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학교 앞에서 두 얼굴을 욕보였습니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들은 두 얼굴 양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끼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변호인 측 반대 신문하시겠습니까? 네. 증인은 짝꿍여양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폭행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담배 피는 것을 보고 충고하는 점에서 기분이 나빠 욱하는 심정으로 폭행을 하였습니다. 증인의 폭행과 폭언으로 짝꿍여양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지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충분히 많이 힘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검사 측 재반대 신문하시겠습니까? 네. 증인은 짝꿍의 여양과 어떤 관계입니까? 학교에서 가장 친하게 지낸 친구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짝꿍의 여양의 남자친구의 태도를 보고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저는 학교에서 이미 충분한 징계 처분을 받고 저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친구들이 만들어낸 소문은 알지도 못했으며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인환군의 행동으로 짝꿍이의 배신감이 들고 수치심까지 늘었습니다. 또한 친구들에게 다가가기 두렵고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지금 증인이 말하는 정신과 치료는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검사 증거가 있습니까? 네. 두 얼굴 양의 정신과 진료 기록을 추가 제출하겠습니다. 변호인 측 증거 채택을 동의합니까? 네, 동의합니다. 이를 보아 두 얼굴 양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은 제재 반대 신문하시겠습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증인은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 증인에 대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짝꿍녀 양은 증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증인은 성명과 주소를 말씀해 주십시오. 제 이름은 짝꿍여이고 주소는 모이시 재판의 버터카리 128-1번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은 신문하십시오. 증인은 피고인과 어떤 관계였습니까? 교제 중이던 사이였습니다. 증인은 그 상황이 있었던 후 어떤 처지에 놓였습니까? 제가 복도를 지나가면 주위 친구들이 친한 친구에게 징계를 먹인 나쁜 년이라며 수군대고 같은 반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학교에 가기가 무서워질 지경에 놓여 며칠간 정신과 치료를 받기까지 했습니다. 증인이 이러한 사항에 놓인 것을 알고 피고인이 한 행동은 증인을 대변한 것이며 이는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판장님, 지금 변호인은 증인에게 주관적인 생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증인의 입장에 대해서 스스로 말할 권리를 빼앗는 행동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피고인이 증인을 대변하려 한 사실에 대한 증인의 생각을 물어보려 했을 뿐입니다.
검사 측 기각합니다. 증인, 변호인의 질문에 계속 대답하십시오. 정인함 군은 제가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에 격분하였으며 아무 행동도 못하는 저를 대변해서 시위했던 것이고 이에 대해 저와 같은 제2, 3의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만 있었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검사 측 짝꿍녀 반대 신문하시겠습니까? 네. 증인이 도요구리 시기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소문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두 얼굴 양이 정말 좋은 친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가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 그에 대해 좋은 의도로 충고를 했을 뿐인데 제게 욕을 하고 제 뺨을 마구 때렸습니다. 그 일로 두 얼굴 양이 징계를 받았지만 평소 두 얼굴 양이 갖고 놓은 좋은 이미지 때문에 그런 소문이 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문이 말도 안 되는 헛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증인은 그런 소문에 별다른 대처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증인이 양심에 찔려서 제대로 대처를 못한 게 아닙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이미 다른 친구들은 그 소문을 듣고 저를 친한 친구에게 징계를 먹인 나쁜 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을 말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할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러지 않은 이유는 증인이 소문이 빨리 지나게 바랬던 게 아닙니까? 네, 그건 사실입니다. 애초에 소문을 대처할 증인의 의지와 노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정인함에게 자신의 입장에 대해 치우치는 의견을 전달했고 이로 인해 정인함이 오직 증인만을 위해서 극단적으로 행동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인은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 증인을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짝꿍맘 씨는 증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증인은 성명과 주소, 직업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 이름은 짝꿍맘이고 주소는 모이시 재판을 워터카리 128-1에 거주 중이며 현재 직업은 무직입니다. 변호인 측 신문하십시오. 증인은 짝꿍녀 양이 두 얼굴 양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변호인은 지금 유도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짝꿍 여양이 두 얼굴 양 때문에 힘들었다고 단정짓기 하는 질문입니다. 인정합니다. 변호인 측은 감정적인 유도신문 자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증인은 짝꿍녀 양이 처한 상황에 대해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제가 수차례 질문을 하고 나서야 단짝 친구였던 두 얼굴 양과의 사건 이후 자신에 관한 불미스러운 소문이 돌기 시작해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딸을 위해 정신과 치료를 권유했고 진행했습니다. 짝꿍녀 양이 정신과 진료 기록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이를 보아 남자친구인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짝꿍녀 양을 대변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는 사유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검사 측 반대 신문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하지 않겠습니다. 증인은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 증인에 대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창견녀는 증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증인은 성명과 주소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름은 창견녀, 주소는 모이시 재판읍 워터카리 112-119입니다. 검사 측 신문하십시오. 증인은 두 얼굴 양에 관한 시위 현장을 직접 보고 전단지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증거물로 시위 현장 사진과 전단지를 증거물로 제출합니다. 증인은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현장을 보고 전단지를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우선 저는 그 전단지를 보고 두 얼굴 양이 너무 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당한 짝꿍녀 양이 너무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전단지 유포가 창견영과 같이 본 사건과 무관한 일반인들에게도 두 얼굴 양에 관한 안 좋은 인식을 심어주게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 측 반대 신문하시겠습니까? 네. 증인은 피고인이 한 일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피고인은 진실을 알리려고 했을 뿐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닙니다. 전단지 내용에는 오히려 학교 측에서 은폐하려 했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전단지 유포는 상대방의 명예훼손이 목적이 아닌 두 얼굴 양으로 인한 피해가 다시는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공공의 이익만을 위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증인은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 증인에 대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또 친구 구는 증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증인은 성명과 주소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름은 또 친구, 주소는 모이시 재판읍 워터카리 108-4에 거주 중입니다. 변호인 측 신문하십시오. 증인은 짝꿍녀 양과 어떤 관계였습니까? 두 얼굴을 통해 몇 번 이야기를 주고받은 사이입니다. 증인은 SNS를 이용하여 짝꿍녀 양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입힌 것을 인정하십니까?
저는 단지 짝꿍녀에게 왜 그래야만 했는지 물어봤을 뿐입니다. 당시 또 친구분이 짝꿍녀 양에게 보냈던 SNS 캡처본을 증거물로 제출합니다. 이 증거를 통해 증인은 SNS를 이용하여 짝꿍녀 양에게 욕설과 비방하는 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또 친구가 학교 폭력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일이며 이 일로 인해 피해자와 가해자의 입장이 바뀌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남자친구였던 피고인이 충분히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검사 측 반대 신문하시겠습니까? 네. 증인은 두 얼굴의 징계 소식이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두 얼굴은 형소 행실이 바른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얼토당토 아닌 징계를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절대 그럴 친구가 아니라뇨. 그럼 평소 학교에서 두 얼굴 양의 평판이 좋았단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두 얼굴은 사교성이 좋고 성적도 매우 우수하여 친구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에게도 평판이 좋은 학생이었습니다. 증인의 말처럼 피해자 두 얼굴 양은 평소 학교에서 인정을 받고 행실이 바르며 성실한 학생이었습니다. 때문에 피고인의 피켓에 적혀있는 내용에서 두 얼굴 못된 년을 고발한다 라는 문구의 사실 여부는 분명하지 않은 점 염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인은 제 반대 신문하시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증인은 두 얼굴 양이 짝꿍녀 양을 폭행하게 된 이유와 폭행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은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네, 물론 알고 있습니다. 이를 보아 증인이 검사 측 신문에서 말한 평소 행실이 바른 두 얼굴 양의 모습과는 상반된 증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증인 또 친구는 두 얼굴 양을 위해 짝꿍녀 양에게 욕설을 하고 헛소문을 퍼뜨릴 정도로 두 얼굴 양과 친밀한 사이입니다. 따라서 두 얼굴 양이 평소 행실이 바르다는 증인의 말에는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신뢰도가 떨어진다니요? 아닙니다. 저는 위증의 선서도 했지 않습니까? 제가 비록 두 얼굴과 친한 사이이긴 하지만 두 얼굴이 나쁜 학생이 아니라는 점은 정말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증인은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 증인에 대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노폭력 씨는 증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증인은 성명과 주소, 직업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 이름은 노폭력이고 주소는 모이시 재판읍 어떡하리 64-1에 거주 중입니다. 직업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장입니다. 검사 측 신문하십시오. 학교에서 피고인이 두 얼굴 양의 공고문을 변조하고 소란을 피운 것이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그럼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인남 씨는 학교에 무단 침입하여 두 얼굴 양의 공고문의 실명을 거론하였고 학생들의 학교 시간에 학교 정문에서 두 얼굴 못된 년을 고발한다라는 표지판을 들고 1인 시위를 했습니다. 공고문 변조 사진은 증거물로 제출하겠습니다. 피고인이 위조한 공고문의 자료입니다. 보시다시피 익명 처리된 부분에 두 얼굴 양의 실명을 적시했습니다.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증인은 피고인의 소란을 학교 측에서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피고인은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학교의 명예를 실추하는 표지판을 들고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이를 본 학교 경비원들이 학생들의 하굣길에 방해해야 된다고 생각하여 이를 말리려 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처럼 피고인은 학교에 무단으로 침입해 공고문을 변조했습니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들보다 더한 두 얼굴 양을 괴롭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상입니다. 변호인 측 반대 신문하시겠습니까? 네. 증인은 다른 학생들이 두 얼굴 양이 징계 사건을 오해하여 짝꿍녀 양이 더 큰 피해를 입게 되자 피고인이 공개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했을 때 받아들였습니까? 아니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저희 학교 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는 가해자에게 정당한 징계 조치를 내렸고 피고인은 무리한 요구를 하였습니다. 학교 폭력이 일어났을 경우 피해자의 학교 생활을 책임지는 기관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아닌가요? 있습니다. 증인은 학교폭력 관련법 제22조에 의거하여 가해 학생, 피학생과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피고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었을 겁니다. 아직 변호인의 반대 신문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 계속하시죠. 네. 가해 학생의 신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건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면 짝꿍녀 양이 받은 피해를 학교 측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그건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학교가 학교폭력 피해자를 우선시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일이 학교 측에도 충분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반대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증인은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증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피고인은 성명과 주소, 직업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 이름은 정인남이고 주소는 모이시 재판읍 어떡하리 2673-11에 거주 중이며 현재 대학생입니다. 검사 측 피고인 신문하십시오. 피고인은
짝꿍녀 양이 도울굴 양에게 수차례 욕설과 폭행을 당하자 이를 신고한 당사자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짝꿍녀가 원래 내색하는 성격이 아닌데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털어놓는 모습은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가만히 보고 있기에는 여자친구가 너무 힘들어했기 때문에 그렇게나마 밝힐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신고 후에도 여자친구가 피해를 입자 무단으로 학교에 침입해 공고문을 변조한 것이 맞습니까? 아니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마땅히 제재를 당해야 할 가해자가 아닌 제 여자친구가 제재를 당하게 되자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한 행동이고 공문서의 내용에는 손에 대지 않은 채 사건의 가해자가 누구인지 제대로 밝히기 위한 행동입니다. 그게 공문서를 변조한 거죠. 공문서를 변조해서 도울굴 양이 학교 폭력의 가해자라는 걸 고의적으로 누설하는 의도가 있었습니까? 고의적으로 그랬다니요, 아닙니다. 저는 또 다른 피해자들이 나오는 것을 방지하려는 순수한 목적이었고 제가 알기로는 도울굴이 가해자라는 사실은 이미 유포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분명히 하여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백히 밝히고자 한 행동일 뿐입니다. 그럼 1인 시위에 도울굴 양이 실명을 쓰고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피켓과 전단지는 뭡니까? 그것도 피해자와 가해자를 명백히 밝히고자 했던 행동들입니까? 단지 도울굴 양에게 보복하는 의도가 아니었습니까? 검사는 지금 피고인에게 너무 무리한 압박을 가하고 보복하는 있습니다. 의도가 아니었습니까? 학교 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아 저는 외부자라도 이 사실을 알아서 학교에 항의해주기 바라야 한 행동입니다. 절대 보복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도울굴 양의 실명을 밝히는 것이 당사자에겐 큰 불이익이 될 거라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것은 자세히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피고인은 여자친구의 의견에 맞치우친 채 도울굴 양의 인권을 침해하는 시위와 전단지 유포를 하셨다는 말씀이시군요. 제가 생각이 깊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애초에 시위를 한 목적은 사건을 밝히라는 자신의 의견이 거부당하자 보복할 목적으로 그랬던 게 아닙니까? 재판장님, 지금 피고인은 본인의 1인 시위와 전단지의 실명을 밝힌 일에 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상태입니다. 검사의 압박 질문에 피고인의 답변에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피고인의 한 행동의 목적을 명확히 하려 했을 뿐입니다. 검사 측 다른 내용으로 질문하십시오. 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 측 피고인 반대 신문하십시오. 피고인은 짝꿍녀 양에게 두얼굴 양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어떻게 의사 전달을 받았습니까? 평소에도 제 여자친구는 도울굴이 자신을 잘 챙겨준다며 매일 저에게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울고 있는 짝꿍녀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자 여자친구는 그때까지의 상황을 전부 알려주며 자신의 힘든 점을 제게 말했습니다. 저는 모든 자료와 근거를 제 눈으로 똑똑히 봤고 이 일을 중립적인 입장에 서서 판단하려 했으나 모든 잘못의 정황이 도울굴이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공정한 사실 판단 후에 제대로 된 결과가 밝혀지지 않자 그것을 밝히고자 그리고 이해의 편의를 더하고자 공고문에 아무런 내용 변조 없이 팻말을 이용해 내용을 덧붙이신 게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 스스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라고 판단하고 행동한 점과 학교폭력 징계 공고문의 내용에 아무런 변경을 가하지 않은 채 이해의 편의만을 목적으로 내용을 덧붙인 점, 이 점을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검사 측은 공소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의견 진술을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사건에 대한 본검사 의견을 진술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여자친구가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판단하여 학교에 무단으로 진입해 공고문에 손을 대어 본질적인 의미가 변화되지 않았지만 공고문에 정당한 작성 권한이 없는 피고인이 공고문에 도울굴 양의 실명을 적은 것은 공문서 위조 변조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학교 시간에 학교 앞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와 도울굴 양을 욕보이는 정단지를 유포한 행위 또한 명백한 명예훼손죄이며 변호인 측에서 주장한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사실을 알릴 경우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법의 제2, 3자는 타인에 해당하므로 공공의 이익이라고 판단하기 어렵고 자신의 주장이 거부당하자 보복하려는 목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225조, 형법 제307조에 의거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 900만 원을 구형하는 바입니다. 다음 변호인 측은 공소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의견을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에 대한 본 변호인의 의견을 진술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을 의지하고 아끼는 여자친구가 학교에서 이런 일을 겪으며 힘들어하고 있는데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있었을까요? 다른 누구라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때문에 피고인은 두얼굴 양의 학교폭력 징계 공고문의 기초 사실에 의거하여 내용을 변경하지 않은 채 오직 이해의 편의만을 목적으로 공고문의 일부 내용만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두얼굴 양이 실명을 밝힌 일 또한 자신의 여자친구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함과 이 전부였다는 사실을 모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했듯이 피고인의 본래 목적은 공공의 이익 그리고 자신의 여자친구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다입니다. 따라서 피고인 정인함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피고인은 최후 변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저와 제 여자친구는 누구보다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런 여자친구가 매일 기분이 안 좋고 학교 가기 싫어하는 모습에 정말 제 마음도 좋지 않았습니다. 짝꿍녀가 돌고래 시계에서 징계를 받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그런 헛소문에 제 여자친구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고 그 소문에 대해 학교 측에는 별 다른 대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보복이 아닌 사실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공고문에 실명을 표기했습니다. 그리고 저 앞뒤가 다른 돌골로부터 또 다른 제2, 3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1인 시위를 하며 더 구체적인 사실을 알리기 위해 전단지를 돌렸을 뿐입니다. 정말 그게 다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피고인 정의남에 대한 판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청소 직원들의 휴게실 설치 및 식사 시간 제공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피고 현 대표에게 개인정보 무단 연락,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불확실한 정보를 통해 방송을 기획하고 이를 내보내 소비자들로 하여금 원고 측에 대한 부정적 심리를 가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지금 피고 소송 대리인은 증인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저기 시간표에 있는 4-5시간은 진짜 어김도 없는 시간이라고요. 하지만 장혜민 씨와 오솔 씨 모두 이 시간표에 대해 제한반을 당시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 권리는 우리의 법과 사법부에서 보호해야 할 가장 큰 가치입니다. 오늘도 화이팅! 피고인은 위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그 내용에 아무런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고 이의 편의를 위하여 공고문의 일부 내용을 펜으로 적시한 것에 불과하여 공무서 변조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인은 1인 시위 표지판과 전단지의 피해자의 실명을 사용하여 인권을 침해하였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는 일부 인정하지만 자신의 첫 번째 목적이 공공의 이익임을 강조하여 무죄를 주장한다. 공문서의 변조라 함은 정당한 작성 권한이 없는 자가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공문서의 비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불법으로 변경을 가함으로써 새로운 증명력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고 그 정도는 문서에 대한 공적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으며 족하다 할 것이며 행사의 목적이란 상대방에게 문서의 진정에 대한 착오를 일으킬 목적을 말한다. 공고문에 관련된 피고인의 법정의 진술에 의하여 징계 공고문의 펜을 이용하여 실명을 표기한 것은 어떤 변경을 가한 것이 아닌 덧붙인 것으로 착오를 일으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새로운 증명력이 발생하게 되었다고도 인정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발생한 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공무서 변조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공무서 위조죄는 무죄를 선고한다. 명예훼손이라 함은 불특정 개인 또는 다수가 명예훼손 내용을 인식하고 유포된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다른 사람의 사회적 가치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 내용이 적시되어야 한다. 하지만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명예훼손에 관련된 피고인의 법정의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이 실명을 밝힌 피켓과 전단지에 의하여 불특정 개인 또는 다수가 명예훼손 내용을 인식하였고 SNS를 통해 유포될 가능성이 있었으며 두 얼굴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폄하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형법 제310조에 의거하여 태초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임에 초점을 두었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이에 선고합니다. 피고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사건 번호 2017 고압 제9832호 공무서 변조죄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피고인 정의남에 대해 벌금형 300만 원을 처한다. 2017년 7월 11일 본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피고인은 미 법원 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항소 제기 기간은 7일 이내입니다. 이상으로 사건 번호 2017 고압 제9832호 사건을 마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5번째 팀의 경연 발표가 모두 끝났고요. 자, 이어서 바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피고인이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유죄 죄명이 뭐죠? 재판부에 물어보는. 지금 명예훼손죄. 예?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에 따라서 벌금형 300만 원. 네. 그러면 공문서 변조 같은 경우에는 무죄 이렇게 네. 판단하신 건가요? 네. 그러면 지금
재판 판결과 관련해서 형법 제 310조에 의거하여 감형을 선고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시나리오에 형법 310조를 적용하면 그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해야지 벌금형을 선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법 310조를 적용을 하신다는 것은 위법성이 조각돼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피고인이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할 수 있지 벌금형 300만 원을 선고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뭐 나머지 2개 정도는 제가 간단하게 그냥 뒤에 검사님도 말씀하실 거고 교수님도 말씀을 하실 거라서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중요하지 않은 사실일 수는 있지만 위조와 변조는 법리적으로 조금 다르고요. 공문서 이게 지금 사실은 샛별고등학교가 사립학교인지 공립학교인지도 중요합니다. 애초에 시작할 때 사립학교인지 공립학교인지에 따라서 공문서 위 변조죄가 되는지 사문서 위 변조죄가 되는지가 아예 애초에 시작이 달라지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그 부분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310조를 적용하면 이 결론이 이렇게 동일하게 나올 수는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 저랑 금방 내용이 그대로 겹치네요. 생각했던 내용이. 이게 전반적으로 잘 봤습니다. 준비가 잘 됐고요. 시나리오도 좋습니다. 근데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검사님 샛빛고등학교 사립학교예요, 공립학교예요? 안정하고 들어왔어요. 그 안정하고 들어오면 제명을 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 그 법체계상 공립고등학교가 돼야 이제 일반적으로 공문서가 되고 사립고등학교는 사무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용법적으로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 또 이게 뭡니까 명예훼손 같은 부분은 사실 표현의 자유와 충돌이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일반적인 범죄와는 달리 위법성 조각 사유 310조에서 두고 있거든요.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하는 게 뭐냐? 명예훼손에 대한 행위는 인정되지만 이게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는 우리 사회에서 위법하다고 보지 않는다는 거. 이 정도는 허용된다.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정도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310조를 적용시킬 때 조각을 한다고 하는 부분은 죄가 성립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10조를 적용시킬 때는 이거를 죄가 없다, 죄가 안 된다,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봐야지 이걸 가지고 감형을 한다. 이게 310조가 인정되는데 이걸 가지고 감형을 한다라는 부분은 법리적으로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봤습니다. 예. 네, 잘 봤습니다. 일단은 저는 변호인 역할을 하신 분을 굉장히 이제 칭찬을 하고 싶고요. 왜냐하면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이 명예훼손이라는 사건이 실제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에서 입증을 해야 될 게 많거든요. 첫 번째로 이 사건에 있어서는 명예훼손이 이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명확하지는 않은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기소할 때는 검찰은 어느 정도의 자신감이 있지 않고서는 기소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310조에 의해서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근데 그 검사의 신문을 보면 허위 사실 적시 쪽으로 신문 내용이 일부 있어서 좀 약간 혼동을 느꼈습니다. 이 기소가 이 피고인이 적시한 그 전단지의 내용이 허위이고 그래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일단 사실이지만 그래도 사실을 적시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인지 좀 듣다 보니까 혼란이 좀 생겼고요. 그렇습니다. 두 얼굴은 사교성이 좋고 성적도 매우 우수하여 친구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에게도 평판이 좋은 학생이었습니다. 증인의 말처럼 피해자 두 얼굴 양은 평소 학교에서 인정을 받고 행실이 바르며 성실한 학생이었습니다. 때문에 피고인의 피켓에 적혀있는 내용에서 두 얼굴 못된 년을 고발한다 라는 문구의 사실 여부는 분명하지 않은 점 염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변호인의 변론 전략은 일단은 사실 적시로 계속 신문을 했고 증인이나 피고인 신문을 했고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라는 그 의견을 계속 제시하는데 나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판사였다면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과연 내가 쉽게 이 사건에서 명예훼손 유죄를 선고할 수 있을까? 어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변호인의 변호 전략은 매우 훌륭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을 드리자면 검사에게 첫 번째로 이 사건 기소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는 건지 아니면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는 것인지 둘 중에 어느 것인지, 만약에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기소를 한 거라면 그 증거는 뭐가 있는지 간단하게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허위 사실 유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전단지 내용에 보면 두 얼굴에 두 얼굴 못된 년을 고발한다, 이 말 자체가 허위 사실인 것 같고, 그 내용이 허위라고 볼 증거는 어떤 것들이 있는 거죠? 평소 두 얼굴 양이 학교에서 평판도 좋고 선생님들한테도 인정받고 성실한 학생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두 얼굴 양이 두 얼굴이라고 못된 년이라고 하는 건 그 말 자체가 허위인 것 같아요. 자, 이상으로 우리 5번째 우리 물군고등학교까지 모두 질의응답을 마치고요. 자, 이어서 인사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네, 자리 인사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끝나니까 이제서야 얼굴이 펴지네요. 네. 자, 자리 위치해 주시고요. 같이 인사하고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차렷.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6번째 팀 들어갈 거고요. 주방용 칼로 찔러 사망이 되게 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시기에 피해자를 죽이고 싶다라는 말을 수차례 반복을 해오는 등의 흔적을 보면 이는 의도적이며 계획된 살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죽게 한 사실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살인의 의도가 없었으며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살면서 그렇게 고약한 냄새는 처음 맡아봤어요. 월세 안 낸 것도 수상하고 썩은 냄새가 이상하다 싶어서 경찰에 바로 신고했죠. 무언가를 숨기기 위한 계획을 세운 모습은 찾을 수 없었겠군요. 이해했습니다. 변호인은 재판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충분히 피해자를 죽일만 했군요. 이해했습니다. 검사 측은 증인에게 지금 주관적인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폭행이 잦아짐에 따라 올해의 심리 상태는 더욱 피폐해졌고 사건 당일에 다가올수록 증상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치밀한 계획하에 평범한 일상생활을 하는 척 사체를 은닉하며 범행을 숨겼다고 주장합니다. 갓김에 저지른 일이 들킬까봐 두려웠어요. 정신을 차리고 나서 너무 겁나서 어쩔 줄 몰라서 그랬어요.